남극 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위. 지구 환경 변화의 척도이자 천연 자원의 보고. 이곳에 2년간의 공사 끝에 한국의 두 번째 과학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온을 타고 가고 있는 곳은 동남극 빅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가 세워지는 곳이죠. 남극은 남극 종단 산맥을 기준으로 동남극과 서남극으로 나뉘는데 장보고 과학기지는 동남극의 빅토리아랜드 북쪽에 위치한 테라노바만에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에서 4,500km 떨어진 남극반도 끝에는 대한민국 1호 남극 과학기지인 세종기지가 있습니다. (1985년) 남극 관측 탐험대가 첫 발을 내딛고 조사를 펼쳤던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지어졌습니다. 세종기지는 남극반도 끝 섬에 위치한 탓에 운석연구, 빙하연구 등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극지 연구에 필요한 시설 기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반세기가량 늦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극 연구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이미 1957년 남극점에 아문센 스콧 기지를 지었고, 맥모도 기지는 남극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갖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3개의 남극 기지를 보유한 중국은 2015년까지 2개의 기지를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륙기지를 짓기로 하고 2006년부터 대륙기지 후보지를 찾아 나섰고 2010년 테라노바만을 건설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새 기지의 이름은 신라시대 해상왕국을 건설한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 과학기지로 정했습니다. 테라노바만이 대륙기지 건설지로 확정된 후 장보고 기지 건설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 건설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 300여 명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두 척의 내빙 화물선이 평택항을 출발해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쇠빙선 아라온이 앞장섭니다. 아라온이 두꺼운 해빙을 뚫어주어야 화물선이 기지 건설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역장의 얼음이 100톤에 이르는 크레인과 500여 대의 무거운 컨테이너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건설 자재가 성공적으로 운반되었고 장보고 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장보고 기지의 중심 건물인 본관동입니다. 본관동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에 눈이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기둥을 받쳐 높게 지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건물 주변에 쌓이지 않고 바람과 함께 본관동 밑으로 날아가 버리죠. 건물 외벽에는 골프공처럼 홈이 파여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 설계는 남극의 매서운 바람과 소용돌이를 감소시켜 눈 피해를 줄여줄 것입니다. 혹독한 남극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단 2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각 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했고 남극으로 가져가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립된 건물이 각각 연구실이 되고 숙소가 되고 복도가 됩니다. 본관동을 멀리서 한눈에 보면 마치 비행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에는 최대 60명의 연구원들이 지낼 수 있고 겨울에는 월동대원 15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2년입니다. 외국 기지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 기지를 완공하지만 우리는 남극 대륙 진출이 늦은 탓에 더 속도를 냈습니다. 통전, 통수, 물과 전기를 통하게 하라. 남극에 지어지는 기지라면 외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와 물이죠. 발전동은 전기와 물을 장보고 기지 전체에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발전기는 총 3대. 평상시에는 한 대의 발전기만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2대를 함께 가동합니다. 남은 한 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남극에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발전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수는 본관동으로 보내 재사용하게 됩니다. 발전동 외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열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우리가 보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소형의 수직형 풍력 발전기로 소음 발생이 거의 없고 남극 도둑갈매기와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얻은 전력은 발전기와 연결하여 서로 통합적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남극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기지인 것입니다. 물 생산과 공급에 관련된 시설들도 발전동에 모여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기, 생활우수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오폐수 처리 시설, 소방시설, 급탕 펌프 시설 등입니다. 남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38도 때문에 배관이 얼어붙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관이 얼어버리면 물과 기름 공급이 중단되어 기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상대피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월동대원 15명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고 275kW급 디젤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이처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지어졌습니다. 남극의 혹독하고 변덕스러운 날씨는 기지 건설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카타바트, 남극의 급격한 산사면에서 공기가 얼어 해안가 쪽으로 급하게 하강하는 바람입니다. 부두 공사가 중단됩니다. 위험해서 안 되겠어. 막 강행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막 바다로만 나가겠는데 뭐. 그래서 철수하는 거지, 철수하는 거. 이런 바람에 외벽 판넬 작업은 더욱 위험합니다. 건설단은 눈이 그칠 때까지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날씨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작업은 첫 번째 오폐수 처리 시설 담당 기사는
눈보라가 멈추자 오폐수 정화조 시설로 달려갑니다. 건설 인력들이 아침에 사용한 물과 식당에서 사용한 폐수들이 제대로 정화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죠. 이틀에 한 번 오염도를 측정하여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야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부두공사죠. 다이버는 하루에 4번씩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힘들지만 남극의 바닷속은 다른 세상입니다. 해조류가 울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종종 외들 해표와 만나기도 합니다. 다이버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머물 수 없어 50분간 작업을 한 후 몸을 녹이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꿀맛과도 같은 저녁 식사. 변화무쌍한 남극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장보고 기지가 완성된 후 남극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될까요? 극지연구소 운석조사팀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커다란 빙폭포를 만났습니다. 천천히 흐르던 빙하가 2개로 쪼개지고 빙하 표면이 녹아 물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기 드문 장면이지만 기후변화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극 연구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변화입니다. 빙하 코어. 빙하 깊은 곳에서 꺼낸 후 잘라낸 얼음을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빙하 코어는 나이테처럼 일정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층을 따라 내려가면 점차 수십, 수백만 년 전의 과거로 여행할 수 있죠. 남극의 오름에는 과거 지구의 기후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이를 분석하면 시기별 기후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연구진도 대륙 깊숙한 곳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빙하 시추를 하게 됩니다. 장보고 기지 인근에는 다양한 빙하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기지 남쪽에 길게 뻗어나온 데이비드 빙하입니다. 데이비드 빙하는 움직이는 속도가 무척 빨라 1년에 500m씩 이동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빙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며 빙하의 움직임이 가속되면 빙하 및 지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진동입니다. 이 소리는 빙하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진동음을 녹음한 것입니다. 지진이나 빙하, 지각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여 빙하 지역의 비밀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비스 빙하, 멜버른산 등 장보고 기지 주변 곳곳에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로스의 해수 변화도 동시에 조사하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빙하의 움직임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대자연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빙하 지역,
대기권, 생물권 현상을 통합해 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 주변 독립동에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수신하는 안테나, 대기 구성 물질 관측동, 우주기상 관측동에 이르기까지 이제 남극 대륙의 비밀이 이곳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2년간의 공사 끝에 장보고 과학기지 본관동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관동은 생활시설과 연구시설로 구분됩니다. 생활시설은 2인실과 4인실로 이루어진 침실, 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 식당, 체력 단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시설에는 생명과학, 지질운석, 지구물리연구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보고 과학기지에 15명의 1차 월동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남극 대륙에 기지를 지은 후 첫 월동이기에 극지 월동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로 1차 월동대를 꾸렸습니다. 대원들은 맡은 분야별로 각각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팽창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기지를 운영해야 하기에 각 시설과 장비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발전기를 발전 담당 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발전동을 찾았습니다. 다른 발전기를 세대의 열 병합 발전기는 기지 시설의 핵심이기에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통신 담당 대원은 본관동 4층 통신실에 주로 머물 예정입니다. 기지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기지 상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외부와의 원활한 통신을 담당합니다. 이곳은 세종기지보다 더 춥고 혹독한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점에 더 다가간 곳이죠. 극지과학과 환경변화 연구의 최적지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준공식에 맞춰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보고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딤플을 만드는 이유가 꼴봉처럼 병을 줄이는 거죠. 그 연구소장입니다. 헬리코프터. 예. 국립과학재단. 미국, 이탈리아 등 인접기지 대표들도 장보고 기지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뉴질랜드 남극연구소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보고 기지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과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극지 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개척하는 또 하나의 연구 기지를 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것은 세종기지 그리고 북극의 다산기지와 더불어 거대한 과학의 영토요 정신의 영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은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 장보고 기지 월동대원을 위한 응원 메시지 등이 담긴 타임캡슐을 기지 내에 묻었습니다. 타임캡슐은 30년 뒤인 2044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장보고 기지를 뒤로 하고 건설단과 아라온이 철수합니다. 앞으로 월동대원들은 기지에 남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남극기지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제 킹조지섬 세종과학기지와 남극대륙 장보고 과학기지 그리고 쇠빙연구선 아라온을 잇는 남극종합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1985년 남극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태극기를 처음 꽂은 후 1988년 세종과학기지, 2014년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에 이르는
남극 진출 역사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기반으로 세상 끝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과학의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